위클리 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습니까? 자동차도 주민번호가 있고요. 또 예. 자동차 보험 개별 할인 할증 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전제로 한 보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 맹추위에도 끄떡없는 자동차의 전천후 신뢰도 실험 평가에 대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차량 번호가 얼굴로 비유된다고 하는데 네. 사람과 비유되는 또 이 표식, 차 번호가 이름이면 주민등록번호는 또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죠. 네. 출생지와 연도 등이 담겨진 주민등록번호처럼요. 그 자동차도 차대번호가 부여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음투기 전인 1951년부터 공통 명칭으로 사용되어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기호와 숫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1년 번호도 제각기억이었는데 1981년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17자리 기준을 고유 식별 번호로 정하는 빈이라는 그 기호가 탄생된 겁니다. 예. 이 17자리 알파벳과 숫자의 1년 번호에는요. 생산국가 연도 등을 나타내는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출생증명 같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요즘은 수리를 위한 부품을 구매할 때도 이런 차적 조회 용도로 활용될 예. 정도라 참고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7자리 조합 기호의 차종 모델을 비롯한 뭐 연식 이런 것들이 이제 네.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세 번째 자리는 제조한 나라와 제조사 표시가 되겠고요. 예. 네 번째 이상에서 9자리까지는 자동차의 종류와 모델인 그 VDS 정보, 그리고 나머지 17자리에는 그 자동차만의 고유 일련 번호가 잠겨져 있습니다. 예. 이런 중요성 때문에 알파벳 표시 중에 아라비아 숫자 1과 0으로 혼동될 수 있는 알파벳 기호를 배제하고 있는데요. 문제의 알파벳은 I와 O, Q로 숫자와의 그 혼돈 방지를 위해서 식별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연식을 의미하는 코드에서도요. U와 Z를 비롯해서 그 아라비아 숫자 0 또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반복 사용되는 코드의 겹침 현상을 방지하는, 즉 26년간 똑같은 코드 생성을 근절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뭐 풀네임이 좀 길었는데 그냥 VIN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VIN 넘버를 차대번호로 칭하는 것은 이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네, 이 중요 정보를 담은 번호가 타각된 곳이 자동차 뼈대로 볼 수 있는 철골 구조물 셋이기 때문에 예. 이런 명칭이 생긴 건데요. 이는 그 차대번호가 찍힌 차체나 이 차체가 바로 하나의 자동차로 보는 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임의로 바뀌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되겠고요. 때문에 그 제조 단계에서 부여받고 타각된 차대번호는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보험 처리 비율을 정하는 과실 관계, 이 계속 보험료 인상 쪽으로 편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예.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보험 개별 할인 할증 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전제로 한 이 보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과실 비율에 따라 다음에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여기서 그 과실 비율 책임은 현재 그 할증 보험료 적용과는 좀 무관하다는 이런 얘기에 대한 것을 해결해보자 이런 뜻 같은데요. 예. 한마디로 그 할인 할증에 대한 등급 요율 및 사고 건수율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지금은 할증 기준이 200만 원을 넘게 되면요. 과실이 적은 운전자나 또 많은 운전자라도 부담이 같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예. 한마디로 과실이 많은 운전자는 갱신 보험료 인상 부담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렇겠습니다만 현행 할인 할증 제도의 책임 부분에서 과실이 많은 운전자의 보험료를 인상한다. 근데 이게 인상만 있고 인하는 없는 것입니까? 딱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반기 적용될 것으로 밝힌 결과는 현재 이렇습니다. 예. 과실 비율 50% 미만인 저과실 사고 한 건은 사고 점수에서 일단 제외가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건일 경우도 사고 점수가 가장 높은 건수를 배정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3년간 사고를 내지 않게 되면요. 9에서 13% 정도의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사고가 나도 과실 비율이 낮게 되면
활증률도 낮아진다는 게 핵심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때문에 손해보험사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고 건수 요율에 따른 할증률을 세분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말씀처럼 인상과 인하의 폭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라는 게 참 날씨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더울 네. 때는 더운 대로 또 이 겨울에도 자동차가 또 몸살을 앓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 제조사마다 추위에 강한 내구성을 확인하는 혹한 실험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겨울철마다 각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그 실차 시험팀들이 찾는 서론이 있습니다. 바로 그 눈이 나라에서 그 펼쳐지는 거대한 호수 얼음판, 즉 장애물이 없는 자연 빙판을 뜻하는데요. 예.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이런 그 발길에 닿지 않는 혹한 지역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개발된 부품과 차량에 대한 혹한 주행 성능을 확인하게 보기 위한 그런 방침인데요. 한마디로 그 드넓은 호수와 눈 덮인 설원을 천연 주행 시험장으로 삼아 번갈아 이용할 수 있는 장점과 특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체 미끄럼을 방지하는 전자안전 보조 장치들에 대한 이제 실제 도로 실험을 맹추위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제 장소라는 거죠. 그 천혜의 장소라는 거죠. 그렇죠. 실험할 수 있는. 네. 예. 그 눈길과 빙판길을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고요. 예. 또 주변 전체를 덮고 있는 눈은 자연 트랙, 스노우 트랙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또 온도도 영하 40도를 밑도는 추위가 있기 때문에 호수 얼음 두께를 최대 1m 두께로 올리고 또 이 미끄러운 빙판 코스와 스노우 트랙은 극한 상황 성능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때문에 부품 개발 업체들은 신제품을 완성차에 적용을 하고 또 제작자 입장에서는 출시될 신차종에 대한 겨울 성능과 내구성을 미리 확인하고 검증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예. 전자부품 비율이 이제 한 50% 정도라고 하니까 네. 뭐 그 안전장치 또한 전자기술이기 때문에 이 전자 쪽은 너무 더워도 문제고 또 너무 추워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 전자부품 적용이 크게 늘면서요. 온도와 습도 기후에 더해서 급변되는 온도 민감성 특성, 이에 따른 실차 신뢰성 테스트도 아주 중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오디오와 그 내비게이션만이 아닌 안전주행을 지원해주는 스마트 크루 컨트롤과 또 차선 이탈 방지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지원 시스템에 만약 이상이 생긴다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부품 전문 기업인 그 현대모비스는요, 극한 상황에서 전장품의 기능과 성능 확인차 스웨덴과 중국, 뉴질랜드의 동계 시험장에서 양산 품질과 또 선행 개발 부품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예, 동계 실험장은 뭐 이렇게 팽팽한 노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굴곡이 진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형들을 또 달리게 됩니까? 네, 그 육상 트랙에서는 핸들링 코스와 또 경사로, 도심 주택로, 비대칭로를 비롯한 SUV 전용 홈로 코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동 안전성과 등판 능력, 또 언덕에서의 밀림 방지 등에 대한 성능을 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호수 트랙에서는요, 직선로와 원선회로, 그러니까 계속 도는 겁니다. 예.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고요. 예. 또 핸들링로 등에 대한 다양한 주행 환경을 만나게 되는 만큼 극한의 그 상황에서 지원되는 안전성, 그러니까 부가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즉, 예. 그 제동과 조향 능력을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전자 브레이크 MEB와 그 전자 브레이크인 EPB, 이 또 전자식 조형 장치인 MDPS, 예. 그리고 또 첨단 운전 보조 DAS는요, 운전과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고강도 성능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도 당연히 혹한과 악조건에 대한 평가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동계 실험 같이 이루어지겠지요? 물론입니다. 예. 센서가 전방 차량 거리를 감지를 해서 긴급 제어시켜주는 자동 긴급 제동 장치 AEB를 비롯해서 다양한 부가 안전 장치들에 대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센서류 특히 그 인신용 카메라의 경우는요, 조도에 아주 민감한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불빛은 물론이고 노면이나 주변에 쌓인 눈 등의 그런 난반사를 비롯한 각종 그 환경 영향에 아주 민감하고 또 이에 대한 오작동도 할 수 있는 만큼 예.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보라나 빙판 상황에서는 제동과 제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때문에 그 운행되는 그 대형 화물차에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착시키고 있는
보조 안전장치에는 좀 다소 많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필수 검증을 거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인증을 기피하는 국토부가 이런 그 미검증된 차선 이탈 경보와 긴급 제동장치 장착에 앞장을 서고 있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네. 큽니다. 앞장을 설 게 아니라 뭔가 제대로 철저한 검증부터 하는 게 우선순위가 맞습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